아스플로 2026년 1분기 실적을 슬로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13%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5.8회전이고 PBR은 5.21 상태입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을 줄여야겠다는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스플로에 대한 개요입니다. 주소는 화성시 정남 산단로 38번지. 2001년에 설립돼서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공정가스 공급에 사용되는 고청정 튜브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를 했다는 것이 주요 핵심이겠네요. 부품 소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2005년부터 삼성전자의 중소규모 시공 부품을 공급하고 SK 하이닉스에도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6,12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235.1%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5.21 상태입니다. 최대 주주는 강동시로 53.79%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슬로프 회계 분석 결과입니다. 매출은 250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가 하락했습니다. 매출 재료 비율이 9.1%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슬로프율 6% 상승했고요. 운영경비 8%를 또 줄였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은 0.91 적자에서 1.20으로 0.2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슬로프 영업이익은 16억 1,300만 원으로 313%가 뛰었습니다. 영업이익률 6.4%고요. 재고는 143억 가지고 있어서 5.85 회전으로 나오는데 전년도보다는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재고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요거는 1년 전 1분기 재고가 되겠어요. 적자에서 흑자 전환의 주요 원인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운영경비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이 됩니다. 원가회계 손익도 16억 900만 원 이익으로서 223.9%가 상승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분석을 하는데 좀 머리를 썼는데요. 2025년도 그 주석 내용은 있는데 2026년도 1분기, 2025년도 1분기는 그 재고자산 명세가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분석하느냐 또 머리를 돌리게 되는데 마침 비성분에 이 19억 5,800만 원이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6년 1분기께 1,600만 원 이제 재고가 중고로 되어 있는데 요 2026년 1분기가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요 19억 5,800만 원을 신뢰가 가는 금액으로 생각해서 요 2024년 말 재고는 연간 사업보고서에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1958억 원을 빼가지고 1분기에 129억 2,200만 원이 있다라고 산출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2%인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는. 근데 전년도에는 13%가 줄어든 게 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플러스 16으로 되어 있으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2025년도 1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재료 및 반제품 사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부재료 반제품 상태라도 물건을 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53억 5,300만 원, 1.6%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54억 원으로 9.9%가 감소했고 운영 경비는 8%가 감소했습니다. 모두 다 줄었는데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이익이 난 것으로 되죠. 운영경비 80억 3,5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24억 4,500만 원을 뺀 55억 9천만 원이 공장 가공비입니다. 재료 비율이 73.3%로 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하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되는데 이 모순을 해소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은 진행하면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 일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고요. 1단계가 일치하면 2단계 PQ 총 제조비용도 동일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현금흐름표 전체 재고자산도 일치를 합니다.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재고 증감액이 크게 없기 때문에 1,600만 원 감소한 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그 차이가 없으면은 굳이 그 원가 회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죠. 인건비가 41억 2,100만 원, 12.1%를 줄였습니다. 직원 수는 근데 9명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를 했는데 1인당 평균 임금도 7,70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 생산성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섰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16.8% 감소했고 소모품비가 5.7% 증가했습니다. 직원수 감소 결과는 1인당 평균임금 감소로 나타났다. 고임금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노동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아니면은 월급을 깎았을 수도 있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야 우리 그 좀 같이 생존하자. 좀 조금 깎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료분율은 올라갔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8.7%로 15.7% 상승했고 총 자산 회전율은 분기에 0.21 회전입니다. 그래도 연간으로 보면 1회전을 못 넘을 것 같네요.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1.32점, 3개월에 1.3회전 수금했다는 얘기고 매입 채무는 더 빠르네요. 전년도에는 더더욱 더 빠르고요. 매입 자재 구매하는 데가 그 시장 위에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ROI 자본 회수율 3.9%로 6% 상승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는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또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야 된다면 반증을 하는데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어야 될 것입니다. 수량으로 산출한 것이.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중평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아주 성실하게 공시를 했습니다. 원재료하고 제품 가격 추이를, 그리고 가중평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판매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는 올랐지만은 이 튜브하고 파이프가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가중평균상으로 5.3% 내려갔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4.9% 종합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증을 하려면은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은 맞는데 판매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반증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반증으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209억 7,9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으로는 12억 분이 안 되지만은 현금으로는 209억을 돈을 벌었습니다. 두 번째,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73억 5,200만 원입니다. 최종 13억 8천만 원의 현금 유출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디에 돈이 많이 나갔을까요? 돈은 저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채권자한테 17억 7,700만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9.5%가 됐습니다. 내려갔습니다만은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주주에게서 19억 9,600만 원 추가로 자본이 나갔습니다. 자본이,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돈이 나간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들어온 거죠. 자사주를 매각을 해서 돈이 다시 들어왔다고, 요거는 주주 입장으로 보는 거니까요. 요거는 위에 거는 채권자 입장이 돈을 버는 거고, 회사 쪽에서는 갚은 거니까 돈이 나간 거죠. 반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 자유현금 흐름은 2억 1,900만 원의 현금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은 1.9배로 상승을 했고, 이 잉여금률은 74.1%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합니다. 뭐 특별한 기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1 더하기 300%, 3분기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목표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1,000억 원을 할 것 같습니다. 300% 매출액이 느니까 여기서도 스르폿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튜브라고 가정을 하고, 그게 뭐 10m당 10만 원으로 납품을 한다. 그러면 한 6,400원 남는 거로, 재고 회전율이 5.8회 회전인데 6회전까지 해보자. 재고를 좀 줄이면서
그럼 매출액이 단가로 따진다면은 10만 2,500원 상승한 꼴이 돼서 운영비용이 조금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7,163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원가 회계로는 똑같이 생산도 300% 더한다고 보고요.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하고 10% 증가했을 때를 고려를 해보는데, 재고가 감소하면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는 상승하게 돼 있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마녀 같은 로직이죠. 그래서 동일한 목표액을, 영업이익 목표액을 낼 때 재고가 감소한다면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 그렇게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걸 선택할 거냐? 어쨌든 그 견적서를 내기 위한 백데이터를 브릭다운해서 내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불릴 겁니다. 10만 1,000원에 그래서 1,000원 깎여서 납품하는 거로, 그리고 2.6% 매출을 더했을 때 영업이익이 5,371억 원, 355억 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만큼은 많이 안 오르죠.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스루풋이 6,400원 남을 때 재고 감소하면 5,000원밖에 안 남고, 재고 증가는 7,800원으로 원가에게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 생산을 안 하고 추가 판매만 한다. 그러면은 재고가 감소하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하기 때문에 스루풋은 매출이 증가했을 때 7,163원이 남는데, 코스트 원가 회계에는 5,371원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원가 회계의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재고가 항상 증가해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면은 이것이 나중에 우리를 혼란에 흐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성장의 한계가 있다. 매출의 불변. 우리나라 요즘 경제 성장률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럴 때 생산을 감소하면은 재고가 주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총 제조 비용이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이 전망이 852억 원이었는데 768억 원으로 생산을 하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는 더 날 것이다. 그러니까 매출이 변동이 없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생산 증가를 하면 거꾸로 그 이익이 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덤핑은 절대 하지 말라는 거, 깎은 만큼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템플릿 자료고요.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자는 메시지고요. 원가 회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논리적인 글입니다. 필요하시면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보시고요. 정보 시스템을 봄과 라우팅을 매출 원가와 제조 원가하고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조업은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저의 사고방식 세계를 비유로서 그림화해 본 것입니다. 제가 약 15년 전인가요? 15년 더 된 것 같은데 책을 한 권 썼는데 이런 게 있어 책을 냈습니다. 제조원가의 불편한 진실. 그리고 저는 기업 손익회계에 관한 한 저는 개혁파이고 진보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문과 베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쓴 거고요. 제가 요즘 산책을 좀 즐기고 있는데 초행길에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두 갈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왼쪽 길은 편한 산책길로 보였다. 오른쪽 길은 산으로 가는 산책길로 보였다. 오른쪽 길을 선택했다. 다소 힘이 들더라도 그 길을 갔다. 스루풋 웨이가 바로 그런 현재로서는 조금 산으로 올라가는 좀 힘든 산행이 되는 그런 길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